이탈리아의 정말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가요.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처음 딱 봤을 때 솔직히 좀 의심부터 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K-팝이나 뭐 가전제품 이런 이미지가 강했으니까요. 한국 기술력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게 좀 있었겠죠. 근데 그 만남이 단순 성능 평가를 넘어서 아주 깊은 신뢰로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베테랑 조종사 엘레나 콘티의 시선으로 KF-21과 또 개발자인 김시현 팀장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기술 너머의 철학까지요.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바로 시작해보죠. 엘레나 중이 배경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이탈리아 공군 최우수 졸업생의 F-16 베테랑이죠. 나토 작전 경험도 많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엘레나 중위가 기존 서방 전투기들의 잦은 오류에 좀 지쳐 있었다는 거. 맞아요. 특히 뭐 HUD 오류라던가 통신 간섭 문제 같은 거요. 그러니까 약간 기술 불신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한국 전투기 평가 임무 받았을 때 뭐 별거 있겠어? 약간 이런 마음도 이제가 가네요. 그렇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첫 만남부터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김시현 팀장하고 한국팀 분위기가요. 어땠는데요? 뭔가 화려하거나 그랬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대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뭐랄까 절제된 자신감 그런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브리핑도 핵심만 딱. 핵심이라면요? 이 전투기는 오직 전면 공중전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진짜 인상 깊었던 건 그 HUD 설계할 때요. 네. 600명 조종사의 시선 추적 데이터를 전부 분석해서 반영했다는 거예요. 600명이요? 네. 와, 정말 철저하네요. 단순히 기술 스펙 나열이 아니군요. 그렇죠. 조종사가 실제 비행 중에 어디를 보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데이터로 보여준 거니까요. 이게 진짜 사용자 중심 설계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그 김시현 팀장이라는 분, 이분도 좀 특별한 이력이 있다고요? 네, 바로 전직 전투기 조종사 출신 항공우주공학자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아, 조종사 출신 개발자? 네, 엘레나 중위가 예전에 겪었던 통신 간섭 문제를 슬쩍 얘기했더니 김 팀장이 바로 KF-21은 이중 백업 시스템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와, 그냥 기술 설명이 아니라 조종사의 경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책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엘레나 마음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스펙보다 중요한 건 공감이었던 거죠. 그쵸. 기술적인 얘기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 혹시 좀 더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공식 회의 끝나고 나는 대화가 중요했어요. 뭐 기술 용어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조종사들만 아는 그런 언어 있잖아요. 아, 그들만의 언어.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중력 가속 받을 때 손끝 감각 무뎌지잖아요. 그럴 때 HUD 버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아주 실제적인 얘기들요.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네요. 네. 근데 김 팀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KF-21 설계할 때 고지 상황에서 최소 움직임으로 버튼 누르도록 배치했다.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니까 이건 뭐 공감을 넘어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와, 본인 경험을 설계에 녹여낸 거군요. 진정성이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심지어 김 팀장이 예전에 장비 결함 때문에 동료를 잃은 아픔이 있어서 더 안전하고 강한 전투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속마음까지 털어놨대요. 아, 그랬군요. 이때부터 엘레나의 평가는 그냥 장비 평가가 아니라 이 전투기를 만든 사람에 대한 뭐랄까 신뢰 평가로 바뀐 거죠.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이렇게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그럼 그렇게 신뢰가 쌓인 후에 시험 비행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해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고 해요. 김 팀장이 직접 조종관을 잡았고요. 직접요? 개발자가? 네, 부드러운 이륙부터 고기동 시 안정성이 95% 이상 나왔다고 하니까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스텔스랑 기동성 이 두 개를 잡는 균형감도 좋았고요. 특히 뭔가 결정적인 순간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죠. 바로 고속 기동 중에 가상 표적 포착하는 시간이요. 아, 그거 중요하죠. 얼마나 걸렸는데요? 기존 전투기들이 보통 한 5초, 6초 걸리거든요. 근데 KF-21은 단 2.8초. 2.8초요? 와, 거의 절반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조종사의 의도 예측 시스템 덕분이라고 해요. 조종사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생체 신호를 읽어서 시스템이 다음 동작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에요. 이야,
이건 뭐 전투기가 조종사 마음을 읽는 수준인데요. 나토 대표단 반응도 엄청났겠네요. 그럼요. 특히 영국 대표는 자기들 차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프로젝트란 기술 교류 가능성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단순 시연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어떤 철학을 보여준 거죠. 모든 일정이 끝나고 떠나기 전날 밤, 그때 또 인상적인 일이 있었다고요? 네, 김 팀장이 보라매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줬대요. 작지만 빠르고 영리하고 또 평생 짝을 지키는 한국의 매라고. KF-21이 바로 그런 한국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말이죠. 아, 보라매요? 그러면서 보라매 형상의 팀 배치를 선물하면서 당신도 이제 우리 팀의 일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감동인데요? 네, 이 순간 엘레나는 KF-21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조종사를 위한 진짜 동반자 그리고 본받아야 할 시스템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 보고서에도 그런 마음이 좀 드러났다고요? 네, 공식 평가 내용 외에 개인적인 이유로 다시 한국을 찾을 것 같다는 문구를 덧붙였다고 해요. 업무를 넘어선 거죠, 이건.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네요. 결국 최고의 기술은 성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진정성이 만날 때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이탈리아 베테랑 조종사의 경험, 여러분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어쩌면 가장 진보한 기술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통찰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한국의 숨겨진 저력, 그리고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콘티, 이탈리아 공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밀라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비행기를 동경했었죠.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 하나로 군사학교에 입학했고,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는 이례적으로 이탈리아 공군 엘리트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나토 소속으로 여러 차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고, 주로 F-16을 탑승하면서 대공훈련과 국제합동 작전에 투입되고 있었어요.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 자체였어요. 활주로에 선 순간부터 야간 착륙의 아드레날린이 가득한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구름 위에서 바라보는 지중해의 일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초음 속으로 하늘을 가로지를 때의 그 짜릿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장비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마르코는 작년 훈련 중 통신장치 오류로 위험한 상황을 겪었고, 저 역시 비행 도중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류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작동 지연, 기동 후 안정성 저하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조종사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전 투입에 진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난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마 근교 공군기지에서 정기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상급자인 로시 대령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콘티 중이 특별 임무가 있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는 기밀 표시가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적힌 제목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차세대 전투기 기술 협력 제안 KF-21 보라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나토 기술협의팀 내부에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국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면 가전제품이나 K-팝은 알고 있었지만 전투기라니? 그건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수십 년간 항공 우주 기술을 발전시켜온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의 전통 강국들도 아니고 한국이라니요? 국제합동평가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는 짓이야. 로시 대령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의 실전 경험과 기술적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실사용자 대표로 포함되었어.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임무가 얼마나 중요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전투기 관련 자료들을 뒤적이며 KF-21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몇몇 기술 사양과 시험 비행 데이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낯선 디자인, 예상보다 진보된 스텔스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조종사 인터페이스에 대한 혁신적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선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국 장비 따위 별 다르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제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탈리아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비행장의 활주로가 고요하게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이 임무가 단순한 기술 평가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조종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해소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닌지, 다른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열흘 후,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저를 공항에서 맞이해 호텔로 안내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로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 있을 미팅을 생각하며 제가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성능은 물론이고 실전 상황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조종사 인터페이스의 직관성이 중요했어요. 그 선택이 그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운명의 문이 열리는 순간은 항상 조용하게 찾아오는 법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아무 느낌 없이 평범하게 다음날 아침 회의실의 문이 열리면서 한국기술팀의 책임자 김시연이라는 남자가 등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왜인지 모를 예감이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살짝 확인했습니다. 이탈리아 공군 제복을 단정히 입고 표정은 최대한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죠. 사실 이런 국제회의는 늘 비슷했어요. 현지 담당자들의 과장된 자랑, 반짝이는 그래프들, 그리고 실제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마치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는 발표들. 단순한 공식 브리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이런 회의는 대부분 형식적이니까요. 수치와 성능은 넘쳐나고 질문은 미리 준비된 답변으로만 흘러가는 그런 자리 말이에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보통의 동양인 비즈니스맨을 기대했는데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예상과 달랐어요. 키가 꽤 크고 단단한 체격의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김시연 팀장이었죠.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가 회의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달랐다는 점이에요. 단 한마디 말 없이 10초 만에 자리에 착석했고 그 사이 잡음 하나 없었습니다. 다른 한국 팀원들도 그의 템포에 맞춰 완벽하게 자리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전투팀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AI 차세대 전투기 개발 총괄 김시연입니다. 간결한 인사와 함께 그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담백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선 회사 소개나 역사 같은 내용으로 시간을 끌기 마련인데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KF-21의 초기 화면이 슬라이드에 나타났을 때 그는 모든 나토 멤버들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전면 공중전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즉, 모든 센서와 반응 속도가 살아남는 것을 기준으로 맞춰졌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제 옆자리에 독일 소령이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영국 대표는 펜을 놓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어본 것을 근거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현실이었어요. 말하는 방식에서부터 감지됐습니다. 그는 화면을 거의 보지 않았고 모든 기술 사양을 완벽히 외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F-15K와 F-16 그리고 유로파이터 조종석의 장단점을 모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은 실전에서 조종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직관적 제어와 오버라이드 옵션이라는 것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 HUD 인터페이스를 가리켰어요. 보시면 비상 상황 시 조종사의 시선 움직임이 가장 적은 영역에 모든 중요 기능을 배치했습니다. 기존 서구권 전투기들이 전통적 배치를 고수하는 동안 우리는 실제 조종사 600명의 시선 추적 데이터를 분석해 이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전 테스트와 연동된 데이터 기반 설명이었어요. 그는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의 효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영하 30도 고도 훈련 시 조종석 예열 시간이 표준보다 짧아지는 이유는 유압계가 아닌 배터리 전력 손실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셀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그는 그런 말들을 마치 보고서가 아닌 일기 쓰듯 풀어냈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서만 본 사람이 아니다. 직접 전장을 다녀온 사람이다. 혹시나 해서 제가 슬며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직접 비행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시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군복무 시절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 후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고 KAI에 합류했죠.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이제 그의 발표 스타일이 이해됐어요.
그는 전투기를 외부인처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오후 세션에서 김시연은 더 구체적인 기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전자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 저는 문득 제 경험과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지난 6개월간 저희 부대에서 경험한 통신 간섭 문제와 유사한 상황을 그가 언급했거든요. 허가해 주신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을 때 김시연은 발표를 즉시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 저희 부대에서는 특정 기상 조건에서 통신 시스템 간섭이 발생했습니다. KF-21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콘티 중위님, 그 문제는 저희도 초기 테스트에서 경험했습니다. 특히 강한 측면 바람과 결합된 비구름 통과 시 맞습니까? 제가 놀라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계속했어요. 우리는 이중 백업 통신 시스템을 구현했고 각각이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하나가 간섭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그건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했던 해결책이었어요. 이론과 현실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 그리고 제 마음속 장비에 대한 불신을 무너뜨린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자신들의 특수 기상 환경에 대해 질문했을 때도 김시연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일찍 끝났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초 의심과 형식적 관심으로 시작했던 나팀은 이제 열정적인 토론에 빠져 있었어요. 3명의 대표가 김시연에게 둘러싸여 추가 질문을 하고 있었고 기술 담당자들은 태블릿을 넘기며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프로젝트를 장비 검토가 아닌 신뢰 검토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중심에는 김시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KF-21의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종사로서 겪었던 문제들에 그가 보여준 이해와 해결책은 그동안 다른 어떤 제조사도 보여주지 못했던 접근법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으로 KAI 시설의 테스트 비행장이 보였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멀리서 KF-21 프로토타입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의 비행 테스트가 정말 기대되는군.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분석 메모를 정리하느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오늘 받은 인상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테이블 앞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시연 씨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엘레나 중위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내일 실기동 테스트 전에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장에서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전 이상하게 마음이 열렸어요. 형식적인 회의에서 다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기계 성능이 아닌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의 마음을 듣고 싶었던 거죠. 사실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다른 팀원들은 이미 호텔로 돌아갔을 테니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저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대형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멀리 테스트 비행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김시연 씨는 걸으면서도 특유의 정돈된 걸음걸이를 유지했습니다. 군 출신이라는 게 걸음새에서도 느껴졌어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엔 커다란 창문이 있었고 밖으로는 활주로가 내려다 보였어요. 김시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격식 없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회의장에서의 공식적인 분위기와 달리 그의 태도는 한결 편안해졌어요. 저도 안도의 숨을 내쉬며 군복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활주로를 바라보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은 언제부터 전투기를 조종하셨나요? 22살부터입니다. 벌써 8년이 됐네요. 시연 씨는요? 저는 23살부터 7년간 조종했습니다. 그 후 설계 쪽으로 옮겨왔죠. 그 말에 공통점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KF-21의 조종석은 실제로 조종사 경험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의 인터페이스가 인상적이었어요. 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 디자인 단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배치를 고수하자는 의견과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충돌했거든요. 결국 새로운 접근을 선택하셨군요. 네, 그리고 그건 저희 팀 내 실제 조종 경험자들의 강한 주장 덕분이었습니다. 공학자들은 이론을 알지만 피부로 느끼는 건 다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중에서 G포인트 넘어가면 손끝 감각이 사라지는 그 느낌. 이해하시나요? 그때 버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을 때 전 정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경험의 공유가 느껴졌습니다. 네, 비슷한 환경에서 KF21HUD 데이터를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 기능이 7시 방향에 몰려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지 상황에서 팔이 무거워질 때 최소한의 손목 움직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 조용한 리액션에서 진짜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전투기 이야기를 제 언어로 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용어와 공학적 설명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적인 표현들로요. 우리는 지난 임무들에서 겪었던 위기 상황,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에 대응했던 순간들, 그리고 장비가 말을 듣지 않아 식은땀을 흘렸던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타셨다고 하셨죠? 시연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엔진 반응성이요. 제로에서 최대 추력까지의 속도가 놀라웠어요. 하지만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죠? 그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합동훈련에서 타이푼을 접해봤거든요. 정밀 표적 포착에서 지연이 있었죠. 특히 해상 목표물일 때. 정확했습니다. 그건 많은 조종사들이 공유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이런 솔직한 대화는 보통 동료 조종사들끼리만 나누는 것인데, 이제 저희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가 설계한 전투기가 갑자기 더 신뢰할 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만든 동료 같은 존재로 다가왔거든요. 내일 테스트 비행에서는 시연 씨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고속 기동 중 표적 고정 시스템을 확인해 주세요. 그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내일의 테스트로 이어졌고, 시연 씨는 제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기술 매뉴얼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다른 조종사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 과정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대화는 전투기를 넘어 군인으로서의 삶과 가치관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자가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좋은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동료 중 장비 결함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더 안전하고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군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현실이지만 그것이 장비 결함 때문이라면 더욱 비통한 일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군인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함께 답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실이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일고 있음을 느꼈어요.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의 테스트가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그 비행을 통해 김시연이라는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테스트 비행의 완벽한 조건이었죠.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KF-21 보라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에 반사된 기체가 섬세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 전투기는 기존 제가 타던 전투기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선이 더 날카롭고 동시에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아름답죠? 뒤에서 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이미 비행 준비를 마친 듯 비행복 차림이었습니다. 직접 조종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연 비행을 담당합니다. 엘레나 중위님은 관제탑에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관제탑으로 향하는 길에 시연 씨는 오늘 테스트할 주요 항목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도 변화, 가속, 조준 안정성, 실전 모의 시나리오까지.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의 비행복에 달린 작은 배지에 시선이 갔어요. 그건 한국 공군 에이스 파일럿 배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5회 이상의 교전에서 승리한 조종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혹시 실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네, 국제평화유지군 활동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KF-21의 가능성에 집중하죠.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 배지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경험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관제탑에 도착해보니 이미 나토 대표들과 기술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모니터들에는 KF-21의 각종 상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게 배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조종사 대표를 위한 자리였는지 모든 비행 데이터와 조종석 시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김 팀장님, 이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허가 요청합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허가합니다. KF-21 테스트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시연 씨의 침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가속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F-16이나 유로파이터에서 종종 경험했던 갑작스러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니 기체의 안정성 수치가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KF-21 현재 고도 1500m, 시험 항목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연 씨가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급상승 후 롤링 기동이었습니다. 전투기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더니 순식간에 360도 회전을 완료했어요. 데이터 화면을 보니 기체 안정성이 놀랍게도 95% 이상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동에서는 안정성이 70, 80%로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말이죠. 놀랍군요. 옆자리에 프랑스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도 기동에서 저런 안정성은 본 적이 없는데. 이어진 테스트들도 모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레이더 회피 모드에서의 기동성 테스트는 가장 눈길을 끌었어요. 기존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전투기들은 대개 그 기능을 위해 기동성을 일부 희생하는데 KF-21은 두 가지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고속 기동 중 3초 이내 조준 완료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시연 씨는 마하 1.5의 속도로 급선회한 직후 불과 2.8초 만에 가상 표적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우리 유로파이터는 같은 상황에서 5에서 6초 이상 걸리거든요. 그 짧은 시간차가 생존 가능성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라는 걸 조종사들은 잘 압니다. 이건 놀랍네요. 제가 기술 담당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 속도가 가능한 거죠? 그가 태블릿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개발한 신경망 기반 표적 예측 시스템 덕분입니다. 조종사의 초기 움직임만으로 의도를 예측해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테스트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비행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이 전투기가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완성도 높은 전투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시스템 안정성 부분에서 기존 전투기들의 약점을 정확히 보완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시간의 테스트 비행이 끝나고 KF-21이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시연 씨는 비행복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바로 회의실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서 비행 후의 특유한 흥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조종사들이 공유하는 그 느낌 말이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시연 씨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조종석 장비 반응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고지 상황에서의 인터페이스 안정성이요. 김시연 씨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 반응 속도가 아니라 조종사의 직감에 맞춰 사전에 연산 구조를 정리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걸 조종사 의도 예측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이 전투기가 가진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뛰어난 무기가 아니라 조종사를 중심에 두고 설계된 파트너였습니다. 정말 기술자이면서 군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전투기였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연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많은 의심을 품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전투기를 조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NATO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휴식 시간에 저는 창가에 서서 활주로에 정박된 KF-21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기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제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문장에 어느새 옆에 와 있던 시연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의 작품을 이해해준 사람을 만난 창조자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프로젝트는 제게 임무가 아닌 약속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그리고 생존을 전제로 만들어진 이 전투기는 단지 수출용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미래이자 자존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의가 재개되었고 나토 대표들은 자신들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특히 영국 대표는 우리 템페스트 프로젝트와의 기술 교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건 실로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보통 이런 첫 미팅에서는 조심스러운 관심 표명 정도만 있을 뿐 구체적 협력 제안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날이 저물어갈 무렵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내일은 추가 테스트와 세부 계약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적 우월감 속에서 자라온 제게 오늘의 경험은 세계관을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김시연이라는 사람. 그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조종사로서의 공감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직접 본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연 씨였어요. 내일 정식 일정 전 아침 7시에 특별 테스트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초대였어요. 망설임 없이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첫 비행 전날의 그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어요. 특별 테스트 비행 다음 날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죠. 일주일간의 평가와 테스트가 모두 끝났고 내일 아침 일찍 저는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NATO 대표단의 다른 멤버들은 이미 호텔 라운지에서 작별 모임을 갖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빠져나와 호텔 옥상 정원에 올라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뒤돌아보니 김시연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평소의 군복이나 비행복이 아닌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사복 모습이었어요. 보고서 작성은 다 끝내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방금 본부로 전송했어요. 매우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저희 팀장이 전례 없이 열정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야 할까요? 시연 씨는 제 옆에 와서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없이도 통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었어요. 내일 돌아가시는군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침 9시 비행기예요. 한국에 다시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업무가 아니라 그냥.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어요.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 그리고 잠시 드러난 취약함. 모든 것이 이 질문에 무게를 더해주었어요. 사실 생각해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KF21의 도입 절차가 본격화되면 누군가는 교육과정을 위해 와야 할 테니까요. 시연 씨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네요. 제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저는 안전한 대답을 선택했던 거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더 솔직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다시 온다면 시연 씨를 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마저 달라진 듯했어요. 그건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시연 씨의 눈에서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겠습니다, 엘레나.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직함 없이, 경계 없이.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군인으로서, 기술자로서,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깊은 이해를 공유한 순간이었죠. 제가 KF21에 대해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왜 보라매라는 이름을 붙였나요? 시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라매는 한국의 매 종류입니다. 작지만 매우 빠르고 영리해요. 자신보다 큰 적과 싸울 때도 그 민첩함으로 승리를 가져옵니다. 마치 한국 같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라매는 한 번 짝을 만나면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읽으며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갑자기 내일의 이별이 더욱 실감나고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내일 공항까지 배웅해 드려도 될까요? 시연 씨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좋겠어요.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저는 이 순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옥상에서 내려와 호텔 로비를 걷는 동안 시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방문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로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봄이 특히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좋은 가이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는 멈췄습니다. 제 층으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시연 씨는 잠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배지였어요. 이건 KF21 프로젝트 팀원들만 가지고 있는 기념품입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 팀의 일원이니까 가져가세요. 그것은 보람의 형상을 본뜬 정교한 핀이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시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한국의 마지막 밤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보람의 배지를 쥐고 있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전장을 본 사람들끼리는 같은 언어를 쓴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보다 더 깊은 연결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만남 이후 저는 KF21의 성능을 넘어서 그걸 만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었어요.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본국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평가는 이미 제출했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추가하고 싶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장비는 선택 가능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시스템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조종사의 생존과 임무 수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동반자와 같다.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 유럽방위 산업이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철학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공식 보고서에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는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그건 단지 업무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감정의 선언이자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보람의 배지가 놓여 있었고 핸드폰에는 시연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로마의 석양이 물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의 아침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목적지는 물론 한국이었죠. 이번에는 어떤 공식 임무도 어떤 보고서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이 전투기를 타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